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분의 사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오늘 사연은요, 별칭을 따로 정해주진 않으셨는데 제가 임의로 별칭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지니님이라고 별칭을 만들어 봤습니다. 40대 남성분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지니님 사연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듯이 직장과 관련된 이슈고요. 이분은 특별히 이제 이직과 관련된 주제로 사전에 몇 번 오픈챗을 통한 상담을 해 왔었어요. 굉장히 정성껏 질문을 해오시고 저도 정성껏 답변을 해드렸는데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또 성공담으로 오늘 사연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로 저도 반갑습니다. 먼저 이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연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사전 정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회사를 이직하는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세 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F사라고 제가 부를 거예요. F사. 이게 이제 첫 직장입니다. F사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셨죠. 그런데 어떠한 사연으로 이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제 다른 일을 좀 이렇게 하시다가 이 F사가 많이 그리워지신 거죠. 후회도 많이 하셨고요. 아, 여길 내가 왜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다시 이제 회사를 들어가는데 F사로 복귀는 못하게 됐고요. 그래서 영국계 I사라고 하는, 이니셜 I, I사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좀 힘들어요.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자꾸 힘들수록 F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를 많이 하시는 거죠. 내가 여길 왜 나왔을까? 아, 그때 거기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F사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나 싶었습니다. 독일계 회사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첫 직장, 마음에 들었던 그 첫 직장인 F사로 나는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나에게 기회가 온 이 독일계 회사에 이직을 할 것이냐.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독일계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트랜서핑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제 그 성공담을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연을 접하시면서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책 읽으면 이제 밑줄 긋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연에서 밑줄을 긋다면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실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경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와닿은 부분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문장인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본다는 생각으로 듣기 평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심리맨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렸던 직장 관련 이슈가 마무리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실 진작 글을 쓰려고 했는데 게으름을 피우다가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 사례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었거든요.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심리맨님께 문의드렸던 덕분에 더 큰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독일계 직장에 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고민되는 게 있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바라던 조건과 너무나 일치하는 회사에 오게 돼서 너무도 신기합니다. 여유로운 분위기, 쾌적하고 넓은 사무실, 좋은 상사와 동료들, 자유로운 출퇴근 분위기, 압박이 적은 분위기 등등 제가 의도를 보냈던 조건과 많이 비슷해서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글쓰기를 통해서 꾸준히 의도를 방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각과 함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2.5로 칭하고 싶은데요. 강한 에너지를 방사하는 겁니다. 심리맨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에 제가 다니던 영국계 I 회사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탈출하고 싶어서요. 불과 몇 달 전이지만 이 탈출이라는 표현이 지금은 추억처럼 멀게만 느껴지네요. 심리맨님께 몇 차례나 문의를 드리고 이 회사를 빠져나오려고 집착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다만 이직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직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장벽을 쳐놓고 지내고 있었죠.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최초에 제가 다니던 F사로의 복귀밖에는 없다고 집착하듯 매달렸었습니다. 몇 차례 복귀할 기회가 있기도 했지만 자꾸만 일이 어그러져서 이직은 포기하다시피 지내면서 그냥 다니는 I 직장에서의 생활을 고통으로 여기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12월 전 직장인 F사에서 복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회사의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단숨에 어그러져서 저는 실망에 빠져 있었죠. 그러던 중에 친하던 본부장님이 해당 부서로 복귀하게 되면서 해외 지사장 자리가 필요하게 됐고 저는 거기에 정식으로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면접을 1, 2차에 걸쳐서 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면접을 진행하면서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I사를 탈출하고 싶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F사로 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들이 나를 예전처럼 대해줄지, 또 내가 중간에 관두지 않고 끝까지 정년까지 다닐 수는 있을지 등등 수많은 고민이 올라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다녔던 F사를 박차고 나왔는데 막상 면접 보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설레임보다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펜듈럼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마음속에서는 이 길은 아니다 라는 신호를 주었던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이때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의 이직을 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러한 감정들을 글로 쓰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작업을 한 것이고요. 또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직장을 글로 꾸준히 적어나갔던 겁니다. 복잡한 감정이 수시로 올라왔지만 그럴 때마다 글로 그 감정들을 써내려가면서 수용하고 인정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겠다라고 적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바라는 직장의 모습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 2달은 넘게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말 예상치 않게 독일계 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동종업계의 대기업이었는데요. 그 회사는 제가 전문으로 하던 분야를 한국에서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뜬금없이 연락을 받았는데 이때 느낌이 좀 왔습니다. 제가 노트에 저의 감정을 적고 또 원하는 회사에 대해서 꾸준히 적어나갔던 것이 이제야 효과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트랜서핑 책을 보면 의도라는 게 물리적 현실에서 실현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F사와 독일계 회사의 면접 총 4번을 약 2주간에 단숨에 소화해냈습니다. 역시나 면접을 보고 나니 예전의 F사는 아닌 것 같다는 확신이 너무나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미련이 조금은 남아있어서 다시 뽑아준다면 갈 생각도 있긴 했죠.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했었고 재밌게 일했던 기억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거기는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독일계 회사는 임원진 분들이 저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셔서 아주 순조롭게 합격을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직급의 인원을 경력으로 뽑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더군요. 경력직을 뽑아야 과장급 정도였는데 제 나이에
이러한 직급은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꾸준한 의도의 방사가 아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이 이번 이직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행동과 관련해서요, 심리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 직장 F사에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요. 어쨌든 이직과 관련해서 행동을 한 거니까요. 사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한 통찰이었어요. 트랜서핑 책을 보다 보면, 특히 해킹 더 매트릭스의 말미를 보면 의도뿐만 아니라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간의 통찰을 얻었고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노트를 적으면서 꾸준히 의도를 방사했고요. F사로의 복귀를 제가 먼저 말했던 것이 행동을 실천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요즘에도 노트에 감정과 의도를 적으면서 꾸준히 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직을 할 때처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몇 달 동안은 정말 이직하고 싶은 의지가 강해서 노트에다 정말 많은 기록을 했었거든요. 제가 앞서 언급한 2.5 순번의 내용이 이런 것인데요. 정말 집착하듯이 강력한 에너지를 방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부정적인 것이 있어야 발전 또는 성취하는데 더 큰 성과를 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있을수록 바라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강한 에너지를 방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은 부정적인 것을 찾게 되면 여기서 성공으로 가는 힌트를 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소 긴 글이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위에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제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족스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전히 불만이 있고 감정적으로 격동을 일으킬 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저에겐 감사한 경험이었고요.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I사에서 일하는 동안 F사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면접을 통해서 그 미련도 많이 떨쳐내게 됐습니다. 어떤 미련이나 감정이든 부딪혀보고 느껴보는 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 역시 깨닫게 됐습니다. 감추려고 하거나 숨어봤자 그 감정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차라리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보는 것이 성공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글이 조금 길어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사연입니다. 네,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꾸준한 학습이 있었고 또 실전에서의 꾸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니님께서 트랜서퍼의 관점과 태도가 많이 자리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트랜서퍼라고 여기시고 더욱 주도적으로 지니님의 현실을 창조하고 경영해 나가는 연습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랜서퍼이신 지니님 사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용 주신 것과 관련해서 몇 부분을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회사를 이제 번호를 매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과거에 다니던 회사, 그리고 이직하기 전에 회사 2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직한 회사 3번. 자, 1, 2, 3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생각의 관점이 바뀐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어떻게 바뀌셨냐면은 유일한 탈출구는 그 이전에 다니던 직장 F사로의 복귀밖에 없다라고 집착하듯이 매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2번의 회사에 왔을 때 1번에서 나온 걸 후회하면서 계속 이 과거를 바라본 거죠. 과거.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형적으로 내부 의도를 사용하는 것이고 전형적으로 펜듈럼에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과거에 계속 집착하고 붙들리고 그것을 어떻게 뒤바꿔 보려고 하고 되돌아가려고 하고, 자, 과거에 지금 저당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해선 길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번 회사에서 일본으로 가는 것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대안이야 라고 내가 생각은 하고 있죠. 이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3번이라는 놀라운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3번이라는 놀라운 기회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차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F4에 집착을 하고 있었으니까. 오직 1번, 과거로의 회귀밖에 답이 없다. 나 돌아갈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뭔가 이전에 비해서 일이 더 꼬이고 이전에 비해서 뭔가 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현실로 뒤바뀌어 있을 때 과거를 자꾸 그리워하면서 파먹고 있지 마세요. 과거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트랜서핑에서 말하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미래 프레임을 비추고 미래에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런데 그렇게 미래에 대한 프레임을 비추고 미래를 현실에서 선택해서 끌어오게 되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 나의 빛나는 리즈 시절 플러스 알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현실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과거를 향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과거에 좋았던 것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아라. 과거를 파먹지 말아라. 좋은 것도 바라보지 말고 나쁜 거 더더욱 붙들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나? 떨어진 나를 차라리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나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진 게 아니라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1번에 있었을 때보다 2번에 있었을 때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는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좌절을 하고 여기에 머물러서 먼 산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과거를 향해서 보면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내가 떨어진 것 같지만, 바닥에 떨어진 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잘 뒤져보면은 여기에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튀어오를 수 있단 말이야. 예. 그거를 탁 밟으면 점프해서 튀어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로. 네. 내려간 것 같은데 튀어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앞을 보면 튀어오를 수 있어, 앞을 보면. 근데 앞을 보지 않으면 이 덤플링이 안 보여. 그래서 주저앉아서 과거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게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현실을 다루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지니님께서 다행스럽게도 한동안 이러한 집착을 하셨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묶이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생각을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경험을 하신 게 뭐냐면은 F사에서 다시 러브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 느낌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복잡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내가 내부 의도 안에 있을 때는 그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영혼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 왜? 나의 영혼과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점프를 해야 되거든요. 트램플린을 밟고 올라가야 돼요. 독일계 회사 3번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나의 영혼과 마음은 이 3번에 일치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의 머리가 뭘 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다시 머물기 위해서 내 마음을 설득하고 있어, 지금 막.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왜 생각이 복잡합니까? 내 몸과 마음은 내키지 않는데 머리가 가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왜?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일치, 나만의 목표 이런 것을 찾을 때 좋은 바로미터가 되는 경험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이게 틀리지 않죠. 그리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야, 그런 좋은 기회가 어딨니? 가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면의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머리로는 맞아. 그런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요거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마음이 내키지 않아. 머리로는 맞아. 머리로 맞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나한텐 길이 아니야. 근데 머리로는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그 좋은 기회를 왜 박차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머리가 더 복잡해져. 왜? 내 마음은 계속 아닌데 주위에서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길을 찾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제 확실히 지니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이 외부 의도의 흐름, 그리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 이런 것을 찾아 나가는데 좋은 감각이 생겨나실 겁니다, 앞으로. 예, 큰 거 하나 해놓으셨거든요. 이게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직이라는 게. 큰 거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런 감각이 생겨나실 거고요. 또 자잘한 일에서는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그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이유를 자꾸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거는 이미 내 영혼의 길이 아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잘하신 게 그거예요. 글로 작성하시는 거. 이게 이제 사념을 방사하는 건데,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 제시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종의 넓게 보면 이것도 심상화 작업이긴 한데, 심상화라는 것은 이제 상상력을 좀 발동시켜야 되잖아요. 시각화.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글이 편한 분들도 있어요. 성격상. 글로 쓰는 게 편한 분들도 있고, 또 글이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말과 글이라는 거는요, 단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정하는 효과가 있어요. 밖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글과 말이. 말보다 글이 또 훨씬 구속력이 강하죠. 그래서 글로 적는 거 역시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글로 적는 것을 한 것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한 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2달 동안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2달 동안 하시고 2달 만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요,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만큼 강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간절함이 있었는데, 간절함은 중요성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구조거든요. 간절함은. 왜냐? 욕망이 일어나고 욕망은 중요성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이 간절함이 올라오는 게 중요성이 들어가기가 쉬운데 중요성을 일으키지 않은 비결이 뭔지 아세요? 글로 쓰면서 아주 잘하신 게 먼저 정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거를 다 적으셨어. 다 적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수용하고 인정했다. 아, 이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것을 다 써내려가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잘하신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이치대로 되는 겁니다. 정화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부정사념치를 일으키지도 않고 펜듈럼에 묶이지도 않고 부정적 에너지가 쌓이지도 않고 정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에너지 강화, 의도의 조율, 의도의 방출, 목표로 하는 것을 적어냈어요. 꾸준히. 안 될 수가 없죠. 안 될 수가 없죠. 정확한 이치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2가지를. 중요한 건 뭐 2개월이든 이틀 만이든 2년 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런 사연을 들을 때 와, 2개월 만에 했다니,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그리고 아, 그래, 회사를 저렇게 좋은 데로 갔구나, 여기에 방점을 두지 마세요. 과정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갔느냐, 이 보이지 않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적어 나가신 거예요, 혼자서. 묵묵하게. 여러분은 그 과정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지니님께서 하신 이 과정을 상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꾸준한 과정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고행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됐을 거예요. 당장 결과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됐을 거라고요.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털어내주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신념을 키워나갈 수 있게끔 도와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지속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결과는 시간 문제예요. 개인차가 있죠. 개인차가 있지만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시간 문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실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에너지 정화는 중요성을 조율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었지만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펜듈럼에 걸리지 않고 펜듈럼에서 자유로운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강화를 하는 것은 의도의 조율, 트랜스서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형성했다. 이걸 꾸준히 했다.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정화를 하실 때도 그게 아주 좋아요. 표현이. 있는 그대로 느끼겠다.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는 심리적으로 뭔가 아픔이 있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에 휘말릴 때 그것을 확대하기가 쉬워요. 왜곡하기도 쉽고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있는 그대로 느끼겠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느끼겠다는 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예요. 근데 이게 때로는요, 굉장히 아픕니다. 좀 덜 왔으면 좋겠어. 덜 들여다보고 싶어. 이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수치스러운 경험 해봤습니까? 정말 막 수치스러워, 막 진짜 그런 경험, 뭔가 까발려지는 느낌, 이런 경험, 그런 경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요것만 된다면 사실은 상담이 필요 없죠. 근데 요게 잘 안 되거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상담입니다. 도움을 받는 게. 그래서 결국은 상담의 도움을 받고 나서는 스스로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제. 정화 작업이 점점 줄어들어요. 강화의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요. 그럼 정화하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려. 왜? 오염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빨리빨리 털어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에너지가 밝아지고, 점점 내면의 에너지가 강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점 외부의 현실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부록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지금 아주 정확히 정말 문법에 맞게 경험을 하신 거예요. 외부 의도가 이제 찾아오는 그 이치를 또 잘 경험을 하셨는데요. 뭐냐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느낌이 강하게 왔다. 느낌이 강하게 왔다. 느껴보셔서 알 거예요. 그 느낌, 그 강하게 온 느낌을 느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냥 알아요. 이거다 하는 느낌이에요. 이거다 하는 느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아닌 거는 머리가 자꾸 설득을 하려고 그래. 머리가. 그런데 진짜 느낌이 오면요, 머리로는 이래도 되나 싶은데 너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너무 든든한 거야. 너무 확실한 거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안다니까요. 이 느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느낌을 가지셨는데, 이게 바로 외부 의도의 느낌이다. 물론 외부 의도의 느낌이라는 것, 또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의 느낌이라는 것이 항상 강렬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머리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이 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제로 상태가 돼야 돼요, 항상. 제로 상태가 됐을 때 이게 자유롭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초침 소리 평상시에 못 듣죠? 시계가 집에 있을 때 초침 소리 평상시에 못 들어요. 언제 들어요? 자려고 하면 조용할 때 이제 들려요, 그게. 아니면 이제 각 잡고 명상하려고 하면 이제 들려, 그게. 그죠? 평상시에 안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소란하기 때문에. 소란스러움 때문에. 내 내면이 소란스러우면은, 이 소리가 안 들려. 고요하게 울리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외부 의도의 소리, 또는 새벽별의 속삭임, 또는 영혼과 마음의 일치의 직감, 이런 거는 고요하게 들립니다. 꾸준히 들려요. 쉬지 않고 들립니다. 마치 초침처럼요. 그래서 언제 들을 수 있어요? 들으려고 막 애쓰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 멀리 찾으려 다녀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곳에, 방 안에 가만히 고요하게 있으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들려옵니다. 이런 형태로. 보통은 그래요. 근데 때로는 알람이 울리죠. 이게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때로는 알람이 울리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내려놨을 때 확실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때깍. 확실하게 들려요, 초침이. 시계에서 나는 소리임을 부인할 수 없죠. 비록 조그맣게 들리지만.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느끼신 것 같으니까 요 감각을 자꾸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F4 최초의 직장이죠. 그리고 독일계 직장. 자, 이 면접을 둘 다 봤어요. 봤는데 재밌는 거는 F4의 경험이 독일계 회사, 이게 이제 외부 의도 아니겠습니까? 외부 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 의도죠. 자, F4의 경험이 독일계 회사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는 배경이 된 거예요, 배경이. 예. 여러분, 밤이 깊으면 아침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배경이 짙을수록 전경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죠? 배경이 이렇게 짙을 때, 이 전경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F사의 경험을 통해서 독일계 회사의 흐름이 이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굉장히 좋은 경험을 또 하신 겁니다. 그래서 F사를 향한 행동도 오히려 독일계 회사를 결정하는데 더 도움을 주게 되었죠. 이게 뭐예요? 예, 흐름을 잘 살피신 거예요. 예, 흐름을 살핀다는 것은 외부 의도의 흐름을 갑자기 대번에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여러 흐름들을 살피면서 이게 가야 할 건지 멈춰야 할 건지 돌아가야 할 건지 기다려야 할 건지를 알게 되면서 더욱더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한 길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F사의 경험을 아주 잘 하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F사가 과거를 대표하고 펜듈럼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일계 회사는 미래를 상징하고 트랜서핑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인생 트랙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펜듈럼의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련이란 형태로 올라오기도 하고요. 또는 펜듈럼의 발악이란 형태로, 예, 뭔가 자꾸 방해하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새로운 인생 트랙으로 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저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되돌아보지 말아야 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네, 되돌아보지 말아라. 그래서 그 왜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탈출하는 과정에서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가 있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탈출하는 과정에 뒤를 돌아보면 너는 소금 기둥이 될 거야라고 경고를 받았는데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본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되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과거에 손을 대지 말아라. 네. 과거 이미 펼쳐진 것과 맞서 싸우지 말아라. 이러한 개념으로서는 되돌아보면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약간 대비되는 원칙인데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지 말아라.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F사 또는 I사라는 회사, 기존에 다녔던 회사는 돌아갈 수 있는 다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리를 불태우면 안 된다는 원칙에 따르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F사에 가야 되는 게 맞기도 하고 I사에 머물러야 되는 게 맞기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되돌아보지 말아라의 원칙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예, 이건 이제 개인적인 감각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다 케이스마다 다르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크게 대비가 돼서 외부 의도가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흐름을 살피면서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떤 신호인가, 예, 이거를 살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어떤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한 3가지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뭐 일은 아니고 뭔가 하여튼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을 받는 게 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제안, 기회 이런 게 들어왔는데 첫 번째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좋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로 아주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건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정말로 예상치 않은 좋은 제안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왜 마다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저거 나한테 좀 저런 걸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랜 망설임 없이 물론 이제 단박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려를 하죠. 근데 오래 생각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걸 봤을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사용해서도 분석을 하죠. 상황 분석을. 그러나 이 느낌도 함께 살핍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율을 해서 머물러서 일단 멈춤, 판단 유보, 그리고 머물러서 지켜봅니다. 당장 내가 반응을 하긴 하죠. 어떨 때는. 근데 반응을 하고 나서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줘요. 근데 그 결과가 다 정중한 거절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로 생각하면 다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흔쾌히 기분 좋게 그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모르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지금이라는 상황에서는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나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정답이 없다니까요. 정답이 없어요. 왜?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안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회할 일이고 미련이 남을 일이에요. 그런데 정중히 거절했어요. 왜? 지금은 아니라는 느낌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게 확신이 안 들면요. 자기 세계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면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또 후회를 해. 후회. 받으면 받은 대로 후회할 거고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또 후회할 거예요. 마음이 여리신 분들 또는 MBTI에서 F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이 호의 자체를 거절을 못해요. 왜? 이것을 거절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미안하니까. 그러면 이 거절하지도 못해서 또 내가 짐을 떠맡을 수가 있어요. 선물이 아니라 짐을. 또는 거절을 하고 나서 마음의 짐을 떠안아요. 미안해서. 괜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서로가 깔끔해야 돼요. 제안하는 사람도 깔끔하고, 정중히 거절하는 사람도 깔끔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갖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메뉴판 덮으라고. 정했으면 덮는 거예요. 결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 결정이 최고예요. 내 결정이 최고예요. 지금으로서는요. 나중에 바뀔 수 있죠. 그럼 그때 또 선택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도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진희님께서는 아주 결정을 그래서 잘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초록초록 네오님과 마찬가지로 진희님께서도 좀 푹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지금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노트에 이전에 이직을 하려고 할 때처럼 열심히 그러한 노트를 사념방사하는 노트, 심상화하는 노트 작성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것이 또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일로 만들지 마세요. 그걸 잊고 지내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 군대에도 전시가 있고 평시가 있잖아요. 평시에는 그냥 주어진 임무를 꾸준히 수행하면 돼요. 경계, 보초 쓰고 꾸준히 주어진 업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전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비상시국이죠. 전시 상태에서는 평시에 작동하던 시스템이 아니라 전시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트랜서핑도 일종의 평시 상태와 전시 상태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진희님께서는 전시 상태에서 그 노트를 작성하신 거예요. 아주 강한 에너지를 방사하셨죠. 그러나 지금은 평시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시 상태에 하던 방식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지금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푹 쉬시면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에너지를 계속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안정을 취하는 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밑줄을 만약에 긋는다면 저는 여기에 밑줄을 긋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것이 있어야 발전하고 성취하는 데 더 큰 성과를
내는 것 같다. 부정적인 것이 있을수록 바라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강한 에너지를 방사할 수 있다. 요즘은 부정적인 것을 찾게 되면 여기서 성공으로 가는 힌트를 얻고 있다. 네, 이 부분 아주 정확합니다. 네, 이런 통찰과 실천이 계속 이어지면 제가 볼 때는 뭘 하시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내면이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계시면.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걸 얻으셨어요. 저는 그 이직한 것도 이직한 거지만 그건 저는 결과적인 거고,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마인드를 얻으셨다는 게 이제 지속 가능한 트랜서핑을 보장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지니의 램프를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지니가 손 하나 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지니의 램프를 갖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것처럼 지니님께서는 일종의 지니의 램프를 손에 넣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인드를 스스로 통찰을 통해서 아주 주관적으로 확신을 가질 정도로 얻으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책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과는 또 달라요. 진짜 실전에서 얻은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느낀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통찰하셨다. 예, 저는 이게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트랜서핑 이치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예, 실패는 뭐라고 그래요? 트랜서핑에서 성공의 일부다라고 하죠. 정확합니다. 예, 그리고 타프티에 가면 유용함 찾기가 있죠. 예, 유용함 찾기를 지금 하는 정확한 그런 태도를 가지신 거예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이 내용도 아주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족스럽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죠. 여전히 불만이 있고 여전히 감정적으로 격동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건강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런 현실 창조라든 뭐 시크릿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공담 그 자체만 보면 그런 환상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시간 공간 안에서 인생을 사는 한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이 일어나는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트랜서핑을 하는 사람 또는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쁜 감정은 없다고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가 안 날 뿐이지.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낼 때도 있는 거고. 하지만 화에 휩싸이진 않는 거예요. 화가 나를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진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거, 이것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실패하는 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계속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걸 포함하고 안고 나가세요. 그냥 막. 화살을 막 쏘면은 10개가 날라오고 10개를 맞고 막 나가세요. 그냥. 왜? 맞아도 내가 비어있으면 지나가잖아요. 통과하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개의 불화살이 날아온들 뭐가 무섭겠습니까? 바라보는 건 무서울 수 있지만 지나간다는 걸 알면은 나중에는 바라보는 것도 무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권투하시는 분들은 주먹 날아와도 눈을 깜짝하지 않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 훈련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혹독하지만 좋은 경험을 하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 직장을 나온 후에도 어떠한 경험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기반으로 지금 하셔서 이 경험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이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약.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태도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면요. 과거에 내가 나쁜 거라고 여겼던 정말 후회 막심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약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이 되고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뺏어갈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고유 자산이 돼요. 뺏기지 않는 자산이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흉내도 못 내, 그거는. 오로지 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 그 단단해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뉴질랜드에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어제부터 예, 막 창문을 때리면서 비가 오고 바람 엄청나게 불어요. 막 자다가 몇 번을 깼습니다. 남쪽은 그 막 수해도 나고 지금 그랬어요. 물난리 나고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여긴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굉장히 뭐 무서울 정도로 비가 와요. 그런데 바깥에 숲이 보인단 말이에요. 큰 나무들이 있는데 예, 정말 바람 소리를 들으면은 진짜 무슨 물건이 막 날아다닐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거든요. 창문 저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바람이. 근데 저 나무가 멀쩡합니다. 예, 꿋꿋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서 있는데 저 바람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엄청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집안에서 창밖을 이렇게 멍하니 내다볼 때가 많이 있는데 나무를 보면서 바람을 느끼죠. 예, 바람을 직접 맞진 않지만 나무를 보면은 지금 바람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지금 나무를 보면은 해일 수준이에요. 해일 수준. 막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파도 소리가 난다니까요. 나무 숲에서.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죠. 근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예, 결국 흔들리지만 나무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해요, 저 바람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나무가 굳건하게 서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엄청나게 깊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이 뿌리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환경, 실패라고 느끼는 환경, 손실이라고 느끼는 환경. 여기서 내 태도가 달라지면 이게 자양분이 됩니다. 그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잘 몰라요, 겉에서는. 겉에선 모른다고요, 이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이거 나중에 사람들이 못 따라잡아요. 이걸 기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환경에 막 맞서려고 하지 마시고 흔들려도 좋으니까 중심만 잃지 않으시면 돼요. 예, 아주 이번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좋은 교훈을 여러분들도 가슴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바딤젤란드도 여전히 펜듈럼에 휘둘릴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트랜서핑 강독을 하는 심리맨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전반적인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거죠. 이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 강해지는 거고요. 또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을 탈출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일상을 잘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데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후에는 최대한 나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정적이 되도록 세팅하는 데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나의 일상이 편안한 게 우선 돼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탈출만 하려고 하면요. 그 탈출했던 그 자리가 또다시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출만이 능사가 아니라 항상 내가 있는 자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게 돼야 되고요. 그 시작이 일단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새로운 현실로 이동하셨다면 빨리 그 현실을 최대한 나에게 맞게끔 세팅을 하는데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자꾸 도망 달리려고만 하면요. 숨을 데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도망 다녀봐야 내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실전 트랜서핑이 돼야 되는 거죠.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으면요. 덜 싫은 거라도 좋으니까 일단 선택을 해보세요. 그것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화를 하는 게 왜 자꾸 행동해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행동화를 할 때 불필요한 부정적인 사념체가 없어지고 욕망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화되는 거예요. 욕망이 의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희님께서도 면접을 시도하면서 그러한 욕망이 의도로 전환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글을 쓰면서 의도로 전환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진희님 사연을 함께 다뤄봤고요. 지난번 그 초롱초롱 네오님의 사연과 진희님의 사연이 하나의 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색깔은 다른데 본질은 하나다. 적용은 달랐지만 결과는 달랐지만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보셔서
같이 대비해서 교훈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계속 사연 주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 또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잘 회사에 적응하고 그래서 더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주시고, 또 지난번 사연을 보내주신 초롱초롱 네오님도 이제 텐듈럼의 조직에서 나오셔서 편안한 일상, 자유로운 일상에서 다시 에너지가 회복되고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최고의 댓글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엽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 사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